김금수 주인공이고, 동물들만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인간들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안 써서 독자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 짐승코패스 아니야? 저 사람 동물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멸칭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작가의 의도였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물들만 아꼈다가 나중에는 인간까지 같이, 인류를 같이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억지 설명에 또 저의 주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차겜은 이제 원신편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웹툰이나 웹소설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들을 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웹소설 간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안 보지만. 오늘의 억지 설명의 주제는 짐승 조선입니다. 지난 근육 조선에 이어서 또 무슨 조선이 있더라고요. 사실 거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 자체도 그냥 그 나무위키 보다가 최근 업데이트된 목록에 짐승 조선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해봐야겠다 하고 해서 그냥 선택한 거거든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래서 이게 무슨 주제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보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조선, 이번에 문피아에 올라간 대체 역사 소설이고요. 근육조선이랑은 하등의 연관이 없는, 그냥 제목만 비슷한 조선, 짐승조선입니다. 근육조선의 후속작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지만 보면 뭐 댕댕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알파카가 있네요. 뭐 낙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역사의 타임슬립이라는데 굉장히 아스트럴한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슨 내용인지. 성종 초기 조선으로 투입한 21세기 한국의 동물농장. 농장 자체가 왔나봐요. 너무 왔나봐요. 농장 주인 김금수는 겁먹은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굳게 다짐을 했다. 조선의 미래고 나발이고 불쌍한 내 새끼부터 살려야지. 하지만 그의 행동과 귀여운 동물들은 조선의 미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데 동물 농장 자체가 조선으로 타임슬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칙한 상상이네요. 사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농장 자체가 넘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성종시대인 것 같고요. 예. 김금수 주인공이고 출세를 했습니다. 영의정까지 오르는 주인공이고, 대단한 동물 애호가로 하버드대까지 유학을 해서 동물들을 위한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동생과 같이 동물 농장을 차렸는데 오픈하기 전 구제역이 터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 막 수습을 해야 돼, 이 망한 농장들을. 근데 갑자기 대형 모래폭풍이 불이 닥쳐서 농장 전체가 조선시대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거의 저기잖아. 폭풍에 이렇게 날아가서 하는 거, 그 오즈의 마법사 아닌가요, 이거? 중세 국어에 속한 조선어는 제대로 대화가 어려웠으나, 옛날 국어라서 우리말이랑 다르죠. 판다 관련 연구와 기록을 읽겠다고 한자 공부를 했대요, 주인공이 때마침. 그래서 필담을 통해서 의사통역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동물들 뺏길 수 있으니까 국어도 익혀서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마스터를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동물들이 많은 농장이 날아오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는 경계를 하겠죠. 그럴 때 저는 서역의 어떤 나라에서 동물을 담당하는 관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하고 둘러대면서 이 동물들 조선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지켜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 동물들 간수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성종의 지지와 바뀌어가는 조선의 모습, 그리고 영의정으로 승진, 이런 과정들을 개선을 하고 나서 경국대전에 동물보호법을 넣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게 되고요. 동물권. 그래서 해외 동물 수입을 맡게 됐는데, 명나라에서 캐시미어 사냥과 낙타, 그 다음에 뭐 코끼리, 자바코뿔소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대요. 멸종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의 국력을 성장시킬 것을 계획을 하고, 공주랑 결혼해서 부마가 됩니다. 그 부마면은 왕의 사위죠. 왕의 사위가 되는데 뭐 다 친해졌대. 사림 인사들이랑도 친하고 뭐 권신들이랑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을 찾아가지고 교역을 성공시키고 동물들을 막 교환을 하는데, 민간의 동물원을 설립해 왕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시대에서도 과거에도 우리나라랑 뭐 서역이든 어디든 교류를 할 때 동물들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려시대 때도 뭐 코끼리 오고 원숭이 오고 기린 뭐 오지 않았었나? 서역에서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진상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동물들이 뭐 낙타도 바치고, 그럴 경우 동물들은 다 왕의 소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 주인공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민간 백성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동물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왕한테 제안했는데 성공시킨 거니까 그런 건 아니겠구나. 왕은 오케이 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니까 대신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 완전 간신이네. 동물들을 계속 사와가지고 왕한테 진상을 하네. 이거 간신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경계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간들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만 너무 신경 쓰는 나머지 인간들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신경을 안 써서 독자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 짐승코패스 아니야? 저 사람 동물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멸칭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작가의 의도였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물들만 아꼈다가 나중에는 인간까지 같이, 인류를 같이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왜 이래 이거? 왜 세로로 보여? 왜 세로로 보여 이거? 그 다음에 호주까지 항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네요. 말 그대로 진짜 다 대항해 시대야. 동물들까지 엄청 많이 데려오고. 이게 주인공의 행보. 사실상 그 조선의 대항해 시대, 동물 대항해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김진수, 김금수, 형의 동생, 주인공의 동생이죠. 형이랑 같이 떨어졌구나, 동생이. 근데 동생은 딱히 그런 뭐 그 한자 공부 이런 거 안 해서 어려웠는데 인공부학이, 교육이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 소재로 재현을 해내서 참의원 벼슬을 받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형을 서포트하는 위주 역할로 하고요. 어우동의 유혹에 홀리는 듯 했으나 오해였음이 밝혀졌고 그딸 이번자와 결혼해서 독립을 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의존을 한대요. 사실상 엔지니어네. 그러면 약간 주인공이 큰 그림을 그리면은 동생이 그 뚝딱뚝딱 기계 만들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 그런 느낌. 사람이 행복해야 동물도 행복한 거야 라고 일침을 해서 주인공이 애민정신에 눈을 뜨고요. 화나독수리의 팬이다. 화나독수리, 하나이글스의 팬이고, 그럼 인내심이 되게 강하겠네. 하나이글스의 팬이면. 일단 멘탈적으로 완성됐네, 동생은. 자, 그 다음에 형과 조정 중신들이 석전 말고 스포츠를 보급하자라고 하니까 야구를 넣자 라고 해서 야구공을 직접 만들고, 팀의 우승을 못 보고 죽은 것이 우승을 못 보고 온 것이 천추의 한이다. 그 다음에 예종의 장녀 현숙공주, 실제 역사대로 반려동물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호탕하다. 현대문물에 적응을 잘했는데 진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추리닝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있었고, 동물의 숲 게임도 즐기게 된다. 농장 자체가 넘어왔으니까 뭐 옷이라든지 게임기 이런 것도 넘어왔을 테니까 그런 거를 고대인이었는데 잘 즐긴 거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어우동의 딸, 동생의 부인 김일손, 무고사과의 원인 제공자. 사초를 적어서 사활을 키우지만 귀물원, 동물원 개혁을 통한 병원을 보고 축산학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충전은 뭐 알아서 잘했겠죠. 여기 엔지니어 김진수가 있는데, 과학에 정통한 조선 토니 스타크 저기가 있는데, 조선의 브루스 배너가 있는데 알아서 충전을 했겠죠. 아무래도 동년배 친구들 괴다 꼬드겨서 합심하는 방법으로 동네에서 남의 아들까지 잡하게 끌고 온다는 욕을 먹게 하는 몸을 부리셨다. 그냥 뭐 주변 사람들 꼬드기는 역할로 많이 나오네요. 자, 조선 왕실 성종, 조선의 9대 임금.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죠, 성종이. 그래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근데 그냥 막 풀어놔. 왕이기 때문에 일일이 막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김금수 형제랑 동물농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원래 맞아, 중전 윤씨가 연산군의 어머니죠. 그래서 막 싸웠는데 패비 윤씨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사위가 호전이 되어서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진을 계획을 했고요. 지구본을 가져왔구나. 요동병합. 북진을 성공했습니다. 동물들을 통해서 북진. 약간 목록대왕 같은 느낌. 삼국지 맹획의 부하처럼 나오지만 저기 동료죠, 동료. 목록대왕이 무슨 맹수들 이끌고 제갈량이랑 싸우는데 귀물한 동물들을 통해서 국력을 활용을 해서 북진을 했고요. 참고로 성종의 아들이자 다음 왕이 연산군은 동물들에게 활을 쏘며 놀아댄 학대범이라 어떻게 연산군 조져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성종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보더콜리를 성종한테 바쳐서 산책을 해서 운동을 시켰다. 약간 근육조선식 기말범이에요, 성종이. 이거는 짐승조선입니다. 짐승조선. 이거는 대체 역사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사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지식에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지식일 수 있어. 이게 로스트 히스토리일 수 있어.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코끼리랑 호랑이를 데리고 북진을 했을 수 있어. 요동지방을 병합을 했을 수 있다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종의 사인은 결핵과 천식, 종기가 악화되는 합병증이었는데 여기서 김금수 형제가 밀에서 가져온 약들을 재현하는 데 성공을 해서 성종이 그래서 요절하지 않았다. 근육조선식 건강관리법이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위생이랑 이런 거 철저히 해서 병을 예방하는 거.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네요. 사화를 일으킬 뻔했지만은 어찌저찌 된 것 같고요. 해결이 호랑이를 키우기 위해서 과천에 땅을 마련했는데 베트남에서 들여온 100여 마리의 동물까지 포함해서 천물원을 만들기로 했다. 동물원이죠. 현대적인 의미의. 그래서 대간의 반대가 막강했지만 금수와 신관학파의 지지로 동물원을 만들고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보통은 다 왕의 소유인데 이거를 백성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왕권이 그만큼 세졌기 때문에. 패비윤 씨 재현왕후 원래는 패비가 되는 운명이었지만은 아직 근데 지금 2022년 완결된 게 아니라 지금 연재 중이거든요. 이제 연재된 지 7개월 돼서 아직 패비가 안 된 걸 수도 있어. 아직 스토리가 덜 진행됐어요. 아들을 낳으면 탄탄들였으나 자식을 낳은 후 성격이 이상해져서 온갖 폐악질을 부립니다. 번아웃 증후군 그대로라면 패비가 됐겠지만은 주인공이 골든 리트리버를 바치면서 애니멀 테라피를 시도를 해서 증세가 호전됐어요. 이게 원래 커여운 댕댕이가 있으면은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친화력이 좋아 골든 리트리버가. 그래서 막 번아웃도 오고 뭐 출산 후에 막 스트레스도 많고 그 다음에 고생도 많이 했고 저기 뭐 시어머니랑 싸우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 그래서 저기 중전마마께 제가 이 동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하고 골든 댕댕이를 바친 거죠. 그래서 친화력 높은 골든 리트리버의 애니멀 테라피 덕에 많이 증세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연상군 아직은 아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워낙에 악명이 높은 폭군이다 보니까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동물 학대가 너무 잔혹해서 동물 애호가 동물박이 형제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죽여자마자 한 일이 사슴을 헤드샷으로 쏴 죽였어. 야 이러면은 경계할 만하지. 심지어 부왕의 아버지의 동물인데 그거를 쏴 죽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네요. 성종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기 수양자의 그 입신채비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입신채비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수양대군의 입신채비를 성종에게 좀 그 도입을 해야. 성종이 손자 아닌가? 추존왕인가? 아버지가 추존왕 대원군은 아니고 추존왕일 거야 아마. 의경세자의 아들. 맞아. 의경세자가 왕 못 오르고 죽어서 추존왕 됐고 예종이 죽었고 할아버지잖아. 그러면은 세조가 할아버지의 입신채비법을 좀 배우면 되겠네. 근데 이 세계선에서는 패비 윤씨도 살아있고 동물도 좋아하니까 학대는 안 할 것 같고 어머니를 구해준 골든 리트리버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동물 학대 우려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영의정들 신숙주, 정인지, 정창손, 한명회 실제 역사보다 한명회는 일찍 사망하고 원래 그 근육조선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시킨 다음에 죽는데 다른 작가님의 다른 작품이니까 뭐 그런 적인 없는 것 같고요. 계유정난의 공신 정인지 물소농장과 타조 도박장 등 돈벌이가 될 만한 동물 일에만 열올리던 중 타조 도박장에서 역배팅에 성공해 막대한 돈을 땄어. 역배가 터졌어. 그래서 심정지에 걸려서 쓰러지고 만다. 주인공이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렸는데 그 심폐소생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갈비뼈가 나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죽었다. 근데 정작 믿었던 상남 정승조가 역배팅 때문에 역배팅 100배를 벌었네요. 역배팅이 100배가 터졌어. 그 100배면은 거의 16강 진출 국가 다 맞춘 느낌? 거의 그런 느낌?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국가 다 맞췄어. 삼남이 아버지가 그 승부의 신 다 맞춰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아들은 16강 진출 다 해가지고 역배로 100배를 땡긴 거야. 스코어까지 맞춰서. 그래서 중독이 됐어. 이만 못 잊거든. 그 뽕을 못 잊어서 계속 배팅을 해. 8강전, 4강전 계속 배팅을 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참교육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훈구파. 여기는 영의정이었고 훈구파. 그 권신들이죠. 훈구파들은. 한보, 홍윤성, 유자광. 유자광은 그 골든 리트리버를 분양받는 대기 순서에 올라왔었다. 근데 정인지가
유자광이 탐욕스럽고 옹졸해 해서 제가 분양을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유자광은 탄핵을 당해서 유배를 갔는데 강화도 도박장 강화월드, 강원랜드가 아니라 강화랜드입니다. 강화랜드 건축에 유자광의 그 지식을 이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강화도로 보내고요. 분양받은 리트리버 진순이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동네에서 보신탕용으로 훔치려는 개도둑들이 들끓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진순이를 본가에 맡겨놨어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랜드 성공으로 복직을 해서 주인공이랑 적당히 어울리다가 재밌네 이런게 이런 사소한 설정들이 재밌어. 정승조 아까 말했던 정인지의 삼남 그 승부의 신 예측 100배 땡긴 사람 타조 도박에 푹 빠져버렸고 야구를 체전에 넣을 때 야구 그대로 넣으면 석전에 익숙한 이들이 좋지 않게 볼 거라 생각해서 마개조를 했다. 석전은 이제 돌을 막 사람한테 던지는 거니까 이거를 야구공으로 바꾼 거겠네요. 그러면 빈볼이 기본이야. 그냥 빈볼 스포츠야. 여기서의 야구는 원래 빈볼 하면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벤치 클리어링을 위해서 빈볼을 던져. 여기서는 이게 조선의 야구다. 어우동 기타 인물 중에 어우동 김진수 동생을 유혹하면서 등장. 근데 딸이 김진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사윗감으로 좋은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장모님이 유혹을 하는 장모님의 유혹. 근데 유명하죠. 조선 역사상 최대 스캔들의 주인공 임사홍 연산군 대표적 간신. 외국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주인공 해외 출장에 반드시 따라가는데 순식간에 해외 가능 수준으로 맞춰선다. 와 언어 천재네. 그러면 언어 천재 6개국어. 뭐 명나라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주탱 미래 홍치제 황태자이지만은 요절했다. 원역사에서는 성군이었지만은 요절을 했고 만기비와 성화제가 나란히 세상을 떠나면서 제위 오르지만은 원은 역사와 다르게 오히려 인격이 좀 덜 인격이 미숙해졌어. 성숙한 인격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다음에 황권의 강화를 위해 황도 인근을 들며 위무를 하려 했으나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 때문에 울고 있는 농민을 보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특급 대사고를 쳐버린다. 이거는 좀 크리티컬한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역사 개변이네. 이거는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알아서 잘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이런 굉장히 엄청난 사고를 치는 무서운 인물이 돼버린다. 이런 또 역효과가 있네. 보통 대체 역사 소설은 좋은 인물이 나쁜 인물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나쁜 인물이 좋은 경우가 되거나 나쁜 인물이 주인공한테 쥐어터져서 좋게 변하는 경우는 있는데 좋은 인물이 나빠지는 경우가 몇 안 되는 케이스네요. 이게 잠깐만 뭐야. 아이 신기호 로토로 태조 누르하치의 종고조부 청나라의 그 조상이네요. 청나라 황제. 퇴학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조선군이 운반하던 싹이 난 녹색의 삶은 감자를 한 술에 노악해를 채운다. 싹이 난 감자를 먹었네. 바로 그 포풍 설사 하겠네요. 이거 먹고 솔라니 중독으로 낙오된 전사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청나라는 뭐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수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대체 역사 인물들이 있고요. 귀물원, 동물원이죠. 김금수 형제의 동물농장이 조선시대 트립에서 얻은 인물. 동물농장 자체가 그냥 귀물원이 됐구나. 그 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요. 왕의 그 직할 저기로 관할하던 저기가 되어서 명나사신에게는 동로마 가축 담당하는 부서 일부였다가 뭐 이렇게 해서 조선에 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고요. 라마, 알파카, 캥거루 이런 동물들이 있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갑론을박이 있다. 갑론을박이 있다. 라마 그 동물 등장 동물들인데 라마가 그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침 뱉거든요. 공격하면은. 근데 성종에게 침을 뱉으려고 했대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오자마자 능지처참 당할 뻔했네. 라마가. 거가구, 큰 뿔소, 물소불 공급처, 물소, 모짜렐라 치즈, 카이막, 항아리 냉장고를 선보이면서 물소젖으로 만든 유제품이 천하의 귀한 약재라고 설득을 했다. 실제로 건강이 증진됐어요. 한명회랑 정인지가.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하게 됐어. 야 이거 진짜 몸에 좋다. 몸에 좋은 물소젖, 우유, 건강해진다. 이거 투자하겠습니다. 풀매수 한 거죠. 전액매수. 근데 개체수가 제한돼서 계속 근친교배가 돼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새로운 물소들을 출장을 대월로 가서 도입을 하겠네요. 젖소. 유제품이 귀해. 근데 젖소가 있으면은 유제품 공급이 되겠죠.
나름 부유한 가문에서는 달에 한 번은 먹게 된다. 거묘, 자이언트 토끼. 엄청난 번식 속도와 돼지에 비해서 먹이를 감당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서 식용 가축. 토끼 고기를 먹게 되겠네. 토끼 삼겹살, 토끼 두루치기, 토끼 보쌈 이런 식으로 대중에 보급이 됐겠네요. 금수는 그래서 안타까워했어. 도축되니까. 하지만 수십 마리가 반년이면 수천 마리가 돼. 10배가 100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라도 해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서 가축이 됐습니다. 토끼고기가 근데 맛이 없다고 들었는데 토끼고기가 냄새가 심해서 별로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프레리독, 토발서. 커요. 너무 커요. 프레리도그가 뭐죠? 얘구나. 얘. 그러면 인정이지. 커엽네. 커엽네. 쓸모도 없어. 쓸모도 없고 뭐 공을 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커요. 커요면 인정이지. 그다음 페르시안 고양이, 서갈개, 보더콜리, 보더콜리죠. 성종에 운동시키는 산책견, 금목형 골든 리트리버, 금댕댕이, 키시미어 사냥. 동물이 되게 많네. 무슨 동물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동물들을 다 데려오는 거야? 어지간히 큰 게 아닌데 이 정도면? 회색 앵무. 앵무새들이 조이제문을 외워가지고 사활을 일으킬 뻔했대. 어우씨. 엄청난데? 그 대마도 삭, 대마도 칙. 공식적으로는 귀여워서 대마도 칙, 대마도 삭.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삭이잖아. 근데 커엽네. 고양이랑 고양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고양이고 이게 삭이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얘도 커여우니까. 대마도 칙, 꿀벌, 벌꿀,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도 있어? 무슨 농장인데 농장 아니야? 어떻게 시베리아 농장인데 왜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지? 그 다음 아시아 코끼리, 쥐사슴, 코뿔소, 에뮤 뭐 이런 동물들이 많고 식물도 있네요. 식물 티모시, 감자, 아카시나무, 게다레나무 이런 식으로 식물도 많이 키우는 이런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짐승조선이라고 해서 뭔가 제목만 들으면은 무슨 주인공이 짐승인가? 주인공이 털 달린 수인이었나?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냥 동물농장 농장주였고 이 동물들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시켜서 조선을 부흥시키는 그런 대체 역사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근육조선이랑은 사실 소재가 많이 다른데 방향성에서는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고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성군으로 불렸던 왕족, 역사 인물들을 건강을 증진시키고 뭐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하는 그런 설정까지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절찬리에 연재 중이고 아직 1년도 안 돼. 지금 이제 반년 막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개해야 될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짐승조선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광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재밌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는 근데 없네요. 평가는 없고 이렇게 그냥 설정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드루이드 말퓨리온 조선. 근데 뭐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항목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지금 써놨겠지. 팬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인기가 없으면 이렇게 정리도 안 해놓습니다. 아무튼 짐승조선 많이 사랑해주시고 운파룬파 스튜디오 운파룬파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유빠